6.17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한 번 집값이 출렁이겠네요. 마지막에 쓰신다는 말이 제가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이고, 드라이타이님, 최윤희님, 동훈김님, 원성TV님, 선일장님, 모우자돈님의 질문 6개고요. 질문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감히 강남에 뛰어들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는 건가요? 신혼집 마련 관련해서의 고민, 그리고 삼성동 GBC를 짓고 있는데 흥할지 아니면 상권이 줄어들지, 그리고 강남 꼬마빌딩 현 시점 가격 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마빌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와 등등등. 마지막 질문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한 번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드라이타이님,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있고, 20대 후반 직장인인데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면 엄청 대단하네요. 그리고 매월 1,5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벌어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가 지금 1,500이라는 건데, 상당히 직장인인데 20대 후반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되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영업을 한다면 가능한데 직장인인데 영업 쪽 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저도 감히 강남에 뛰어들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라면 뭐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투자처가 없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게 목표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좀 더 모아서 해보자, 아니면 지금 해보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투자처,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오늘부터 해야겠다, 그럼 뭐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를 통해서 월세를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내지는 당장 한 상태에서 추가로 한다면 1,500씩 모아가지고 또 얼마 되면 전세 끼고 사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나씩 늘려갈 수도 있겠네요. 대출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될 테니까요. 전세 끼고 사면. 아니면 나는 월세를 받겠다, 그럼 뭐 한 1년 정도 더 모아가지고 월세 받는 걸 하나 살 수도 있어요. 본인 목표에 따라서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시다면 뭐 상담 신청하셔서 문의하시면 그 부분은 뭐 좀 더 깊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윤희님, 얼마 전 책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해서 소름.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케바케겠지만 불인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는요, 아파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건물이라고 한다면, 뭐 오피스텔도 될 수 있고 다세대도 일 수도 있겠죠. 일단 해당 지역에 가서 부동산을 다녀요. 적어도 3군데 이상 다니면서 해당 물건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듣는 내용이 뭐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갔는데 부동산이 한두 군데밖에 없다. 거기는 부동산이 없는 곳이면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막 뜨는 지역엔 부동산이 엄청 많고, 적어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부동산이 10개도 안 된다, 그런 데는 드물 거예요. 그럼 내가 한 3-4군데는 가서 보고, 나머지는 전화번호를 적어 오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서 전화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얼마에 팔 수 있냐, 내가 아까 들었던 금액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그 중간쯤이 시세겠죠. 산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에서 그걸 팔아야 되니까 싼 가격으로 막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살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격 깎을 거 생각해서 조금 더 플러스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금액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판다고 하면 여기서는 팔기 쉬운 금액을 이 사람한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거래하기 쉬운.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이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이 엄청 긴데요. 경북 영주에 사는 36세 청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 고민이고, 처가 될 사람은 34세, 둘 다 8급 공무원 부부시네요. 지금까지 7천만 원 모았습니다. 빚은 없고, 신혼집 마련 문제인데요. 경북 영주에서는 지어진 지 5년, 10년 된 상권이 좋은 아파트가 약 2억 원, 25평형. 지어진 지 30년 된 비교적 위치, 상권이 안 좋은 아파트가 1.2억 원. 더 안 좋은 아주 낡은 아파트는 7천만 원 수준도 있습니다. 사는 동네 분위기, 학군, 상권 등이 중요하고, 또한 인구가 줄더라도 좋은 아파트들은 수요가 유지되어 가격 유지 또는 상승이 있을 거라 보아 저는 2억 원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 경우 모자란 1억 이상의 돈은 주택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축액은 우량주에 장기 적립 투자할 생각입니다. 신혼집 선택이 있어 제 처가 될 분과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는 지어진 지 30년 된 아파트를 1억 원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갈등이 조금 있네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소장님의 소중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많네요. 둘 다 사실은 생각이 있어요. 재테크에 대해서. 근데 요분은 그래도 A급을 사야 나중에 가치가 오르지 않겠나?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우리가 사는 집 자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재테크 아니겠냐? 요 생각일 거고, 아내분은 일단 싸게 살고 돈 적게 들여서 살고 돈 빨리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자 이거란 말이죠. 둘 다 재테크를 하려는 생각은 같지만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 본인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없어요. 둘 중에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면 이것도 아파트를 뭔지 정확히 봐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알려준 좋은 게 2억 원, 위치와 상권이 안 좋은 게 1억 2천, 훨씬 더 안 좋은 아주 낡은 아파트는 7천만 원이라면 저는 2억짜리 할 것 같아요. 학군이 제일 좋다는 가정하에. 근데 재테크 생각을 한다면 영주에서 집을 안 살 것 같아요. 공무원이니까 신용대출 되겠죠? 영주보다는 좀 더 도시에다가 집을 살 것 같아요. 학군이 좋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사면 이거는 1, 2년, 2, 3년 보고 1, 2년, 2, 3년 동안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들을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5년, 10년 뒤에도 여기 우리가 계속 살고 싶을까? 저기 가고 싶은데 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나는 우리 지역이 좋아, 그래서 난 여기서 쭉 애들 키우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여기보다 조금 더 번화하고 조금 더 도시인 곳에 학군이 좋은 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전세 끼고 사든 대출을 어떻게 해서 사든 거기에 사놓고 우리는 여기에 전세나 월세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면 집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집은 적정한 가격에 사서 돈을 모아서 그걸 재테크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일단은 뭐가 됐든 샀으면 얘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상황보다 좀 더 번화가의 도시에 학군이 좋은데 우리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고 그 상황에서 집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요 둘 중에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된다면 2억짜리 할 것 같아요. 꼭 내가 하겠다. 근데 한번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성TV님, 삼성동의 GBC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GBC 주변 높지 않은 건물들의 가치가, 그러니까 GBC 주변의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본인은 반대로 GBC 자체에서 상권을 흡수해서 주위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시장이 있고 조그마한 상가 같은 거 소매점들이 있는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이거 죽어요. 왜?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마트로 들어가서 마트에서 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여기에 서서 뭔가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해요. 굳이 여기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됐든 뭐가 됐건.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소매점은 이렇게 돼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변의 수요를, 임대 수요나 이런 상권의 수요를 흡수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GBC는 거기에 직장인들도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상가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을 다 소화하고 이 사람들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안 좋은 경우에는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가 더 좋으니까 다 일로만 가니까. 근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큰 건물이 생겼을 때는 주변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는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선일장님, 강남 꼬마 빌딩 현 시점 가격 크기.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친다면 보통 5, 6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대지가 막 100평이라도 꼬마 빌딩인가? 5, 6층?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커봐야 6, 70평 정도? 그 정도 규모면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은 이거는 너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친다면 10억 내외 금액도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남은 현재 같은 경우는 5, 60억까지도 꼬마 빌딩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쓰신다는 말이 제가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마 빌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강남 안에서도 평당 가격 차이나 뭐 여러 요소들, 타 지역에서 전문가들은 짚지 못하는 세밀한 황 소장님 스타일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엄청 신경이 제가 쓰이는데,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꼬마 빌딩이냐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요소 이게 뭐 말할 게 사실 없거든요. 강남 안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것도 있어요. 뭐 대지가 뭐 30평, 40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질문이 상세하다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이 너무 이게 포괄적이라서, 평당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린다면, 꼬마 빌딩이 지어질 수 있는 뭐 땅의 가격이라고 친다면, 이 강남 또 동마다 차이가 지금 많이 나서요. 삼성동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도 7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맥시멈 가격인 것 같아요. 주거지에서 뭐 3종 주거나 뭐 준주거나 아니면 상업지로 가면 이제 뭐 상업지로 가면 땅값이 평당이 이제 곱하기로 막 올라가죠. 최대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으자 돈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한 번 집값이 출렁이겠네요. 자꾸 규제는 들어오지만 노후를 위해 월세 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규제가 생기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에 겁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동안 운동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자꾸 부상을 많이 입어요. 그러면 내가 부상을 안 입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근데 규제가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규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내지는 규제가 생기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그걸 팔고 현금을 쌓아두고 그냥 그 돈을 빼서 쓸까요? 방향성은 글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아직 안 해본 상태에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노후를 위해 월세 받는 시스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겠죠?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6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고요. 추후에도 또 댓글 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댓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